네, 안녕하세요. 이번 고고동물 메디컬 TV에 우리 동네 동물병원 3탄 안양 수호천사 동물병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옆에 계시는 저희 수호천사 동물병원 윤원경 원장님이시고요. 오늘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거 저 알고 있어갖고 사실은 또 이렇게 좋은 기회에 촬영을 또 허락해 주셔서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혹시 좀 소개와 병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서 수호천사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원경이라고 하고요. 병원은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병원을 하는 지는 이 자리에서는 2002년도부터 병원이 존재했으니까 1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 예. 20주년 예. 기념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죠? 20주년. 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네네. 실례하시면 연세가 나이가 이제 48입니다. 48이요? 네네네. 그래도 되게 영해 보이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자, 심장질환에 되게 관심이 네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심장병을 처음 시작하게 된 건 계기가 사실은 있고요. 처음엔 제너럴 닥터로 97년 이후로 진료를 했으니까 실제로 횟수로는 98년도부터 진료가 22년 정도 진료를 해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그냥 모든 질병을 다 보는 일명 제너럴 닥터를 해왔고 일반이 일반을 네. 일반의를 해왔고 어느 시기에 이제 저도 이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저한테 제 심장이 좀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떻게 안 좋으신데? 사실은 정상이었는데 정상이었는데 독특한 이제 정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많이 겪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오랫동안 많은 분야를 진료를 하고 특히나 이제 외과적인 이제 진료를 하면서 이제 마취전 검사를 철저히 하고 마취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캐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한 수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의사를 하시면서 많이 가끔씩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마취에 대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 심장에 관련된 정기적인 문제가 호바라는 품종이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암컷의 슈나우저로서 노령이었고 그 다음에 아마 식사이너스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긴 한데 물론 그때는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런 지식이나 능력도 없었고 간단한 처치를 위해서 외과적인 처치를 위해서 마취를 했는데 마취 사고가 있었었어요. 그럼 그 계기 때문에 심장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건가요? 예, 그 강아지의 주인이 제 가장 친한 친구였었어요. 아, 그래요? 친한 네. 친구요? 사실 그런 상황 생기면 조금 많이 힘드시죠? 관계적으로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수의사의 길로 이끌어줬던. 아, 그래요? 네. 되게 의미 있는 친구네요. 그쵸. 근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이제 사고로 그날 네. 지금 연락하죠? 아니요. 단절됐나요 이제? 일단 친구도 충격이 컸을 거고. 그렇죠. 또 오랫동안 키웠던. 맞죠. 저도 그렇고.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동안에 이제 병원을 하면서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은 너무 많은 부분을 그렇죠.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과목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동물들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수의사들이죠.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케어했는지가 지금 상상이 안 될 정도인데 그래요. 지금 단지 심장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나 깊고 끝도 안 보이는 그런 학문인데 이건 나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나는 떠나보내는 그렇죠.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수의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격려해줬던 친구인데 응원해주고 그렇죠. 그 친구를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제가 캐치해내지 못한 심장에 대한 문제로 이 아이가 떠나보내고 그 뒤로 이제 친구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그때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난 심장을 해야 되겠다. 그때에서 내가 심장을 꼭 해야겠다. 네. 이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되게 근데 드라마틱한 계기네요. 되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막 공부하면서 심장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제 임상 경험으로 통해서 느끼게 된 거네요. 그래서 심장병으로선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심장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노력을 하려고 했죠. 지금도 아직도 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제 반려동물이 사실은 이런 병 저런 병 되게 많잖아요. 네네. 유달리 이제 심장 질환을 이제 하시는데 좀 공부를 하시고 치료도 해보시고 하는 부분이 지금 느꼈을 때 네. 반려동물 키우시는 이제 보호자분들에게 이 심장 질환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좀 관찰을 시킬 수 있는지. 심장병이랑 실제 나라마다 심장병이 호발하는 그런 질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소형견을 많이 기르는 그런 소형견들. 그렇죠. 질병에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라면 거기 월등하게 말티즈나 이런 시추나 이런 아이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소형견들을 많이 기르죠. 실제로 심장병에 대해서는 이천판막 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호발 품종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겉으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보호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건 본인이 어떤 아이를 기르는데 그 아이가 어떤 질병, 심장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내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잘 걸리는 질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미리 체크를 하고 앞으로 드디어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사전에 예방하거나 증상의 발현이 미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그러면 네. 보호자분이 키우시는 우리 아이가 심장질환을 가질 수 있는 품종이 대략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만큼 국내에서 또 마침 많이 기르는 종류가 말티즈나 시추이니만큼 시추. 그런 아이들은 6살 그 정도 노령에 이제 막 접어드는 시점이 되면 건강검진을 할 때 꼭 그렇죠. 꼭 요즘에는 많이 하시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심장 쪽 검진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티즈라든지 이제 시추 같은 품종 호발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심장 질환을 걸릴 수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꼭 중간에 건강검진 중에 심장 검진을 좀 추천한다는 걸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조금 원장님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진료는 대충 어떻게 하시나요? 병원에서는? 저는 예약 진료가 원칙이고요. 100%인가요? 맞습니다. 보호자분이 미리 뭐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전화해야 되나요? 하루 이틀 전에 예약하는 건 조금 어렵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최소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나요? 보통 1개월 전에는 예약을 한 달 전이요? 예. 그러면 하루에 진료 보는 케이스가 대략적으로 뭐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6, 7케이스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와, 그럼 그 케이스가 다 한 달 전에 예약되어 있는 아이들이 계속 쭈루쭈루 쌓여 있는 거예요? 네네. 와, 저희 병원은 다르네요. 저희 병원은 오자마자 진료 봅니다. 심장질환이라는 자체가 병원에서는 좀 특수하게 전문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많이 오시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인근 지역병원이라든지 또 이런 레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또 진료를 보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병원에 가장 크게 눈여겨보는 게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심장 치료를 하는 게 인터벤션, 이제 한국어로 이제 중지적 시술이라고 하죠. 네네. 보호자분들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심장 중재술은 말 그대로 혈관 중재술, 심장 중재술은 심장에 있는 문제, 기형적인 문제들을 혈관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는 그런 시술을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그렇죠. 이런 관상동맥 질병을 인터벤션을 통해서 풍선으로 확장을 하고 스텐트를 박아서 관상동맥 혈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술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 동물 쪽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심장 중재술이 제일 많은 심장 기형이니만큼 동맥관 개존증 PDA에 관련된 시술을 제가 중재술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개용 수술을 이전에는 많이 해왔죠. 외과적인 시술로. 외과적인 시술로 가슴을 열어서 동맥관이라고 부르는 기형 혈관을 결찰을 하는 방식으로 시술을 해오는 훌륭하게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정을 하면 완치는 되는 그런 질병이기는 한데 중재적 시술은 장점은 대퇴동맥을 통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작고 그만큼 통증이 적고 그 다음에 시술 시간이 짧아요. 30분 이내로 끝내니까. 이것도 사실은 숙련된 사람이 가능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숙련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숙련돼야 하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태어나면서 숙련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없지만 어떤 수술이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중재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쇄소 침습을 통해서 단시간에 시술을 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빨라요.
회복이. 예. 보통 당일 퇴원하죠. 이제 시술하고 나면. 그렇죠. 원칙으로는 거의 입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술하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려면 한 달 정도는 걸려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과도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고 네. 안정을 시키고 한 달 이후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생활할 수 좋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날 거기 뛰어서 집에 갑니다. 거의 대부분. 네. 보호자분 만족도도 되게 높겠어요. 엄청 높죠. 네, 맞아요. 그 다음 날부터 푹 잘 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은 개흉술을 할 때 솔직히 보호자분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신단 말이에요. 맞죠. 심장을 직접 건드려야 되고 혈관을 건드리면서 터질 수도 있고 그쵸. 그걸로 인한 급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네네. 부담감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소시켜주는 게 사실은 중재적 시술인데 네. 그 난이도가 사실은 외과적인 수술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고난이도로 제가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중재술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의 그 PDA 중재술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PDA 환자가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라면 큰 아이들을 시술하는 것과 PDA 환자의 대부분이 소형견인 우리나라와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실제로 이 중재적 시술이 해당이 안 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수술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너무 작다던가. 이제 그 수술적인 기준은 소형견들을 많이 해보면서 저한테는 잡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기준적인 그렇죠. 기준이죠. 예, 이 정도 체중은 그 다음에 중재적 시술은 PDA 타입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검사를 했더니 얘는 PDA 시술을 할 수 없는 타입이야. 그러면은 얘네들은 중재적 시술을 못하고 체중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외과적인 시술을 해야 되는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죠.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면 환자마다 모두 다 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게 먼저 맞아요.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 PS. PS. 네. 맞습니다. 폐동맥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병도 꽤 있거든요. 실제로 소형견들을 많이 기르다 보니 동맥관 개존증이 월등히 많긴 하지만 PS도 만만치 않습니다. 폐동맥 협착증도. 폐동맥 협착증을 또 교정을 할 수 있는 또 시술 방식이 또 중재적 시술이에요. 동맥관 개존증은 혈관을 막아버리는 시술인데 폐동맥 협착증은 협착된 부분을 뚫어주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물론 그 시술도 저는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권유도 하고. 그럼요. 하고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시술이나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중재적 시술에서는 가장 큰 부작용이 뭔가요? 동맥관 개존증에 대해서 한다면 수술적으로 접근을 해냈다면 제일 많은 부분이 residual flow, 잔류가 남는 문제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 엠볼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기구가 빠져나가 버리는. 기구가 심장에서 엄청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의 기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단순히 뭐 수술처럼 뭐 메스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어떤 게 이제 있어야 갖추어져야 이런 중재적 시술이 가능한지 대표적으로 큰 장비들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일단 정확한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이징을 위해서 좀 퀄리티가 높은 그런 초음파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영상 장비, 초음파 장비 그 다음에 역시 사이징과 시술을 위해서 안지오그램이나 아니면 시술 자체를 진행을 도와주는 시암이 있어야 될 거고 실시간 엑스레이 촬영 장비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많은 소모품들이 필요하겠죠. 심도 있게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는 조금 가벼운 질문들을 좀 이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제일 뻔한 질문이에요. 왜 수의사가 됐는지. 정말 뻔한 대답이에요. 정말 뻔한 거예요. 뻔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요? 정말 동물이 좋아서 이런 것만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인데? 정말이에요? 수의사 입장, 후배들.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면 앞에 있는 아이를 두고 내가 맞아, 내 반려견이야, 내 아이야 이걸 머릿속에 탁 박아놓고 그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는 거예요. 되게 괜찮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네요.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나는 어떻게 뭘 하지? 하면 그대로 하면 돼요. 대신 이제 보호자가 어디까지 따라와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수능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 아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따라와 줄 수 있으면 그렇게 따라와 주면 그러면 부담 없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할 수 있고
찾아가고 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제가 할 일이고 저를 믿고 찾아주면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게 제가 하는 일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뷰 여기까지 마치고요. 병원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심장 질환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동물병원이 되게 많이 포화된 상태이긴 해요. 그래도 각각의 원장님들께서는 전문적으로 이제 어떠한 질환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은 아이들 생명을 살려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차후에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수호천사 동물병원도 한번 찾아보셔서 연락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